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뉴스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조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 대선이 있고 네.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간의 초박빙 양상, 초접전이죠. 예, 이게 전혀 결과를 알 수 없는 또 어쩌면 대선 결과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게 참 시장에서 실하는 불확실성이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좀 전에 나온 소식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는 소식까지. 그래요. 예. 우리가 그래도 자막으로라도 처리는 한번 해줘야죠. 그래도 저렇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우리나라에 드리워져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렇죠. 너무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자주 쌓았고 그렇게 한데 또 저 부분을 또 심각하게 보는 분들은 또 심각하게 봅니다만 그럼요. 글쎄요. 심각하게 되면 안 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싶은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대선 결과도 조금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거기다 FOMC 또 있고.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정민님께는 어떠셨어요? 저는 어제 생각보다 좀 약했다. 우리 물론 글로벌 증시에서 챔피언 먹은 날인데 어제가. 금투세 폐지 소식 금투세 나왔는데도. 폐지 소식 나오면서 그렇긴 하겠는데 그동안 금투세 하면서 이렇게 눌렸던 거에 비하면은 좀 반등폭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동안 밀렸던 게 금투세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래도 코스닥은 그래도 참 모처럼 보는 3%대 급반등이었네요. 네, 그럼요. 일단 심리 자체는 그래도 좀 예. 좋아지는 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또 우리 시장 또 많이 한번 또 짚어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 본부장님. 네. 뉴욕장 보기 전에 네. 어제 금투세 관련해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고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못했죠. 그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미 대선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없을 때 이야기를 해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라면 조금 일찍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죠. 하필이면 이번 주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전 세계 시장이 네. 미 대선 바라보고 있는데 예. 갑작스럽게 금투세를 어제 이야기를 한다?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 대선이 좀 변동성을 상방 변동성이 아니라 하방 변동성을 보여서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금투세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해줄 거라면 좀 일찍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할 거라면 이번 주는 지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그래도 적을 때 해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예. 어찌 되었든 우리가 기다렸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강하게 올랐었던 게 2차 전지였기 네.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부터는 일단 꾸준히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조금 디스카운트 됐던 요인이 금투세 때문만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얘기는. 예. 예.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제 미 대선 네.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증시는 어쩔 수 없는 보합권일 것 같습니다.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 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 여기서는 또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갈피를 못 잡는 대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의 대선을 저도 이제 겪었지만 올해 대선이 유독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큰 대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이때쯤 되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는 쪽 반대로 엄청나게 크게 피해를 본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올라간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고 미국은 어제도 결국 엔비디아만 승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시가총액을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물론 이제 종가 부분에서는 애플이 살짝 아랫꼬리가 달렸고 엔비디아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순위가 바뀌었지만 일단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미 대선을 앞둔 관망세가 조금 짙은 상황이 아니었나? 해리스가 유리하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네네. 이제 트럼프가 불리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렸던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약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예. 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 증시도 대선을 자꾸 봐야 되는데 네. AI 관련 기업들이 너무 지금 실적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정말 글로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중심에 지금 있다 보니까 미 대선보다는 개별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미 대선 영향은 어떻게 보면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뉴욕 미 대선하고 FMC 이번 주간 거치고 나서 네. 뉴욕 증시 먼저 기존의 이 상승세 불장 계속 유지된다고 보세요? 저는 연말까지는 크게 걱정 없이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말까지? 네. 근데 만약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곡점을 만나게 된다면 내년 1분기 중순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번 올해 말까지는 저는 이 기조가 그대로 좀 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아마 많은 프로를 통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해리슨 수혜주와 피해주,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 제가 과거 데이터를 이제 다 쌓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되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또 되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밀렸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피해주와 수혜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대선이 어느 쪽으로 끝나든 일단은 저는 그냥 시대의 흐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의 흐름은 사실은 신재생도 2차 전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반도체, AI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HBM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네. 거의 뭐 치어리더 격인데 네.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줄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선택의 미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쪽에서 사실 2차 전지를 좀 많이 선호를 하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좀 대표격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와의 이제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좀 친밀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셨잖아요. 네네. 그게 고스란히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강할 땐 테슬라가 지금 밀리는 현상.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5에서 8%대의 이제 조정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고민이 많겠지만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결국 대선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그 변동성이라는 것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 본업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테슬라의 본업은 결국엔 전기차 플러스 FSD입니다. 로보택시라든지 뭐 로봇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의 근본적인 부분을 실적을 좀 보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우리에게 이번 3분기를 통해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조정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영향을 그렇게까지 크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지난주와 이번 주 흐름을 좀 놓고 보면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밀린 부분이 조금 찝찝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테슬라하고 그다음 또 짚어봐야 될 게 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네. 예,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 가장 최애 종목 2개 이게 지금 이 140불 승부가 좀처럼 잘 안 납니다 이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많이 납품을 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공장 증설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있는 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 주가라고 하는 건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납품을 받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리밋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실적이 나오려면 더 높은 마진율을 남겨야 되는데 과연 그걸 아마존이라든지 그 데이터 센터를 받아가서 쓰는 쪽에서 납득을 해줄까?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생산을 받아서 더 많이 빠르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상승에 일정 부분 좀 제한이 좀 걸려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뭐 HBM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항마가 나오고 있지 않는 이상 뭐 AMD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아주 그냥 크게 혼났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엔비디아 중심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속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엔비디아도 말씀 주셨고 그러면은 섹터 얘기하니까 또 제약바이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번 주에 또 이제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있죠. 있는 수요일.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AI가 제약바이오 산업 지형 판도 변화도 좀 일으키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와 AI를 네. 합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보로노이와 이제 신테카 바이오. 요 두 기업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에 AI를 붙여서 어떤 사업을 할 거야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연구를 하면서 임상 데이터를 뽑으면 예를 네네. 들어서 하나의 샘플을 이제 표출을 할 때 적게는 7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 시간이 단축된다면서요? 네, AI로 이제 돌리면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데 지금 연구 기간이 굉장히 제약바이오에는 중요한 게 네. 연구 기간은 곧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세이브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과거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성과를 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플러스 AI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뭐 전체적인 산업을 통틀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드웨어의 나라이지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제 신테카 바이오와 보로노이가 있는데 보로노이는 그나마 고객처를 찾았습니다. 매출을 낼 수 있는 매출처를 찾았어요. 네. 근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보로노이와 그렇게 큰 격차는 없다고 하나 정확한 매출처를 좀 찾지 못하다 보니까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각각의 좀 스토리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보로노이가 가니까 신테카 바이오도 따라간다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가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명확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고객 다변화를 성공을 한다면 그때는 투자할 만한 포인트는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AI 관심은 가져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낮은 위치에서 출발한 신테카 바이오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보다는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생명공학 기업 그렇죠.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접목이 될 그런 산업이긴 있죠. 한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그 AI는 나중에 성장 모멘텀으로 확실하게 붙겠지만 지금 당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네네. 리가캠 바이오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알테오전은 소위 말하는 이제 코스닥의 시총 지금 1위인가요? 예, 1위예요. 그리고 뭐 바이오 장을 이끌어온 또 대장주기도 하고 지금 고객처나 매출 이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로열티만 받아도 로열티만 받아도 네, 로열티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력을 이번에 뽐내준 거죠. 그러니까 SC 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과의 문제인 건데 우리가 네. 링겔 같은 거 맞으면 병원에 가서 2시간, 3시간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SC 제형을 통해서 맞는다라고 하면 길어봐야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회전율을 생각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알테오젠에서 이야기하는 SC 제형이 굉장히 이제 시장이 무궁무진을 하고 이 확장성이라는 것을 무시 못 하거든요. 제약바이오는 네.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아하. 적용을 하는 이제 적용증 자체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라서 저는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알테오젠과 파마 리서치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기술력
네. 파마 리서치도 기술력은 있지만 사실 마케팅 쪽에 조금 더 이게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두 기업이 만나서 테르가제라고 하는 제품을 공동 판매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시장 자체가 비만, 당뇨,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통해서 체중을 감소시키고 또 체중을 감소를 하면 살이 처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리프팅 해주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 부작용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관리를 해주는 쪽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다 보니 이런 뉴스에까지도 알테오젠 뛰어들고 파마 리서치 지금 같이 그러네요. 뛰어들고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이 직접 뛰어든 건 아닙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미스할 뻔했는데 알테오젠의 자회사 알테오젠 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예. 파마 리서치와 이제 공동 판매 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시장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네. 보셔도 괜찮다. 대신에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쉼없이 올라온 시가총액 대형주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시에 붙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을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7월 중순에 네. 그리고 8월 한 20일 그 이후부터 해서 한 두 번 정도 한 970불 근방에서 이렇게 두 번 막히고 나서 많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먼저 806불까지. 그러니 이제 미국 쪽에서 비만 치료 관련해서부터 일라일리 했는데 이쪽은 꺾였는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시세가. 뭐 미국장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 아니요, 이제는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삭센다라는 제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이거 잘하면 미국에서 재고가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고가 없으면 못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일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게 월등히 유리한데 우리 쪽에까지 지금 일정 수량이 넘어온다? 재고에 대해서 조금은 남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것을 이제 보지 않고 확 달아올랐습니다. 뭐 블루엠텍, 나노엠텍 유통하는 기업들 투심이. 근데 이제 막상 이번에 이 일라이릴리 실적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니 재고가 많다라는 것이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노보노디스크도 실적과는 무관하게 지금 재고의 문제로 재고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여기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관련주도 일정 부분은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개발하는 기업들은 많이 못 올랐었습니다. 네, 당연히 네. 못 올릴 수밖에 없죠. 이제 임상 1상을 준비를 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에서 플랫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지만 결국엔 글로벌 빅파마와 완벽하게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비만과 당뇨 쪽을 좋게 보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은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살짝 네. 뭐 숨고르기고 이제 대선 보고 FMC 보고 방향 잡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어제 모처럼 이제 금투세 뉴스로 소식으로 이제 힘을 한번 냈고요. 이게 그러면 어제가 임팩트면 이제 팔로스루가 있어야 되는데 공이 멀리 가려면 네. 오늘 어떻게 오를까요? 저는 오늘은 좀 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네, 오늘은 좀 하루짜리? 그러니까 하루짜리라기보다 네. 한 번 더 이제 크게 상승을 네. 하기 위해서 숨을 좀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오히려 올랐다가 미 대선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가게 되면 네. 오히려 그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좀 실망스럽겠지만 무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만약 차익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내하는 수준 코스피 0.5% 이내, 코스닥도 0.7% 이내의 어떤 이 정도의 조정 안으로만 저는 끝내준다면 충분히 미 대선 끝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오늘 올라버리면
내일과 내일 모레 또 빠지면 우리 미리 올랐잖아.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먼저 오르는 것보다는 일단 한 번쯤은 쉬어가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대신에 종목별로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종목별로. 지금 헬슨 트레이더로 좀 불리우는 소테마, 네. 대표적으로 뭐 의료용 대마, 마리화나 이러한 쪽들은 오늘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결과 나오기 전까지. 네, 만약에 이걸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네. 이 뉴스가 다시 부각이 될 4년 뒤까지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대선주는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잘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소테마는 저는 오늘 욕심 크게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금투세 폐지 효과를 저희가 뭐 단순히 또 단시간에 어떤 시장 흐름으로 보고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오늘 금투세 폐지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금투세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 좀 수혜 업종 섹터를 좀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근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죠. 예. 그래서 뭐를 더 사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갈 거냐. 네. 연속성을 줄 거냐 말 거냐인데 저는 일단 배터리셀 3사를 당연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셀 3사가 일어나야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기업들이 시간차를 두고 순서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 번 더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어제 실적 내용 중에 SK 온이 정말로 이제 오랜만에 이제 흑자 네. 전환을 했다라는 좀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만약 시간차를 두고 덜 오른쪽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노무라에서 또 이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에코프로 BM 네. 매수 의견. 대신에 목표가는 하향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매수를 해놨으면 목표가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목표가는 내리지만 매수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에게는 이러한 리포트들이 이제는 호재로 조금은 크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만약 안정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배터리셀 3사가 맞겠지만 변동성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셔야 되고 그럼 에코프로 비한 에코프로 머티 중에 뭘 봐야 되냐? 저는 당연히 실제 사업을 통해서 연관성을 좀 지어줄 수 있는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일단 걱정되는 그 그룹들이 몇 군데 있죠. 있죠. 저기도 저기도 네. 저러다가 혹시 또 갑자기 덜컥 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하나 쪼개서 뭐 또 하나 상장하겠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여지는 없나요?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기업은 네. 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길게 보시기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게 보시려면 실적도 개선이 되는 확실하게 좀 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었을 때 여전히 이쪽은 실적이 좋지 않다. 대신에 배터리 셀 3사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가오는 4분기에 이들도 어느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 반발세를 조금 이용하는 매매가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방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기업들 증자 나올까 봐 불안하다.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증자가 나오지 않을 불확실성이 적은 쪽을 저는 선택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PNT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어허. 2차 전지 네. 장비주. 네. 왜 이 기업은 제가 유상증자 나올 확률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2년치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비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울 수 있기에 만약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된다 하시면 저는 2차 전지 안에서는 PNT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75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53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7,600원. SK하이닉스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6% 강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호가에서는 좀 쉬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2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현대차 0.69%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5천 원이고요. 기아는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만 8,400원. 셀트리온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9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2,500원. 포스코홀딩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9% 넘게 올랐었죠. 오늘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6,300원, HLB 보합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200원. 엔캠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3천 원이고요. 휴젤이 0.8%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9만 원. 삼천당제약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2.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8,900원. 어제 4% 넘게 올랐었죠. HPSP입니다. 지금 특허 소송 승소 소식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1.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3,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9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보니까 일단 뭐 대선이라는 미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닥은 그래도 뭐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이 좀 잘 버텨줄 것 어제부터 같네요.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네요. 네. 뭐 저 정도면 저 정도면 나 빼드네요. 뭐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어제 그것도 있었지만 금투세 폐지 얘기도 야당 대표 발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컨퍼런스 2024 이 행사 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 뉴스는 그냥 타이틀만 좀 받고 내부는 크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만큼 별 기대가 없으시구나. 네. 그럼 패스. 네. 그럼 패스. 아니 어제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초읽기에 들어갔다.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안 보신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한국가스공사 이 대왕고래 테마가 사실은 올해 2분기에 가장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유전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이제 초청을 해서 탐사를 한 해 만에 또 이것을 이제 했었을 때 돌아오는 경제 효과가 얼마나 마냐 이제 굉장히 말이 좀 많았지만 일단 사람들 기억 속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산업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이미 시간차가 조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올 거라면 진작에 여름 때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와서 이쪽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대왕고래 테마 보지 않아요. 결국 2차 전지 얼마만큼 더 올라갈 거냐. 만약에 제약바이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무엇을 사야 될 거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대왕고래 테마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단기 공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 저기 나오는 화면에 보면은 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이런 건 종합 상사잖아요. 그쵸. 예, 이런 쪽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량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우량한 기업인데 예. 뉴스는 우량하지 못하죠. 아 뉴스. 그러니까 이제 괜히 저 테마에 편승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괜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테마,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보신다면 상관없지만 네. 전 뉴스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본다?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바라보시는 것은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차라리 아마 지금 여러분들 포트가 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개인 네. 투자자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 개인 포트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가지고 있던 게 안 되니까 새로운 뉴스 나오면 여기 또 이쪽 뉴스 나오면 여기 이러면서 이제 종목이 늘어나면서 지금 발생이 되는 문제이기에 일단 이러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만 저는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정말로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어서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선택을 받으면 저는 그때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리고 이번 주는 너무나 지금 봐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토세의 연속성, 미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은 더 지켜보신 이후에 수급이 몰리면 그때 보신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조금만 더 얘기하시죠. 다 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다 가는 건 아닌데 얘 어떡합니까 이거 LNF? 이거 진짜 좀처럼 수익을 못 내네요. 일단 뭐 LNF뿐만 아니라 지금 위치 자체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일단 LG 네.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네. 에코프로 그룹주, LNF, 네. 엔캠, 그러니까 한때 정말 시장을 휘몰아쳤던 기업들 다 지금 조정이 나왔고, 얘들은 20배 이상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조정이 예. 나왔고, 예. 당연히 근데 조정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건 돈을 못 벌어서입니다. 실제 3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돈을 못 버는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예. 돈을 잘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돈을 더 못 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이 이렇게 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결국엔 주식은 3개월치, 6개월치의 기대감을 미리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설마 테슬라의 인도량, BYD의 인도량,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GM과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매매는 공략 가능합니다. 단기 매매는 네. 하지만 이제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 바라보기에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돈을 못 버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줄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변명을 들여서 유상증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길게 보시기보다는 데드캣 바운스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그것을 좀 노려보는 투자의 의미로 조금은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는요. 포스코 그룹주더라. 포스코 그룹주는 좀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는 원래 기존의 철강 기준으로만 좀 평가를 받았던 상황에 플러스 이제 알파, 그러니까 신재생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던 상황인데 그게 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철강으로만 평가를 받아도 지금의 주가는 원래도 유지를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뭐 지금의 가격도 크게 괜찮지 않겠나. 대신에 속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죠. 아하. 과거 이제 아하. 포스코 그룹주가 단기간에 엄청 예, 올랐으니까 예. 지금부터 또 올라간다? 그거는 좀 욕심이니 시간은 좀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제 왜 그 중국 이제 무비자 여행 가능이잖아요.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여행하려면은 그 비자 받았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니까 호재지 예. 실제로 여행 가시는 분들 비자 그거 안 한다 그래서 대만, 일본, 발리, 푸켓 가시려다가 중국 가시는 분들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준비 다 했다가 아니, 중국에 무비자인데 그럼 중국 가자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일본 우리 엔화처럼 여기서 다른 데서 100만 원으로 이거밖에 못 하는데 지금 중국 가면 300만 원처럼 쓸 수 있어. 그러면 모르죠. 그러면 이제 중국을 가신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행사도 과거에 패키지로 흥했던 하나투어, 모두투어보다 개별 여행으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이 강한 이유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덜 올랐네, 여기는 윗골이 달고 빠졌네, 이거 따라갈 수 있겠지 붙으시기보다는 개별 여행,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행사는 저는 보시기보다 차라리 LCC 항공사를 보시는 게 항공사.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 예전에 중국 가려고 체크인하려고 했는데 비자를 안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바로 목적지를 일본으로 바꾼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 정도 수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 다른 데 가려다가 중국으로 오는 경우는 없다. 네, 엄청나게 갑자기 무비자한데 그래서 모든 또 시선이 중국으로 갈 일은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벌써 우리 IS 김태성 본부장하고 방송한 지 이제 한 달 네네. 남짓 돼 가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진짜 챗 GPT야. 그냥 입력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렇다고 종목팔이 장사도 아니야. 어지간하면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면 기대 아니면 아니다 딱 부러지는 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내가 중국 무비자라고 중국 한 가볼까 생각은 저도 안 드네요. 제 주변엔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 주변에는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이참에 한번 가보자. 약간 왜냐면 비자 받는 게 약간 번거롭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까운데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 또 일본 증시가 이제 30분 더 연장이죠. 예. 네. 거래가 뭐- 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건 일본 시장 기준이죠. 그걸 네.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그렇긴 한데, 네, 거래량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 저는 욕심이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그냥 이 정도 이슈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전략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일단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종가의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종가. 같아요. 종가에 이제 신재생을 선택한다면 메이저 주체들도 그 얘기 개장하고 들어보겠습니다. 헤리스로. 네, 오늘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경계성 매물들이 출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또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는 양상이었고 정말로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결과 지연 가능성까지도 나오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 또 이번 주에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소화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코스닥이 3% 강세를 나타내면서 반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은 일단은 미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여파로 지금 조금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7% 하락 2,570포인트, 코스닥 0.2% 소폭 하락으로 75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3% 하락 출발 보여줍니다. 57,900원, SK하이닉스 0.8% 내림세 192,7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7% 하락입니다. 423,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하락으로 1,014,000원, 현대차 0.6% 떨어집니다. 215,0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0.8% 하락입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96,800원, 셀트리온 0.7% 내림세로 18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떨어집니다. 48,050원이고요. KB금융도 내림세 92,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하락으로 34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3%, 0.5% 올라갑니다. 39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0.2% 소폭 떨어집니다. 181,500원, 에코프로가 1% 약세입니다. 85,100원, HLB가 0.6% 내림세로 66,400원, 리가캠바이오가 0.46% 떨어집니다. 12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캠 1%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어제 좀 코스닥 쪽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휴젤도 0.5% 내림세로 286,000원, 삼천당제약 보합이고요. 클래시스가 소폭 상승입니다. 지금 53,300원, HPSP 1.8% 상승으로 3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 왜 이렇게 수산주가 많이 갈까요? 지금 사조산업이 14% 급등합니다. 76,600원. 그리고 사조시푸드가 10% 이상 올라갑니다. 7,490원이고요. CJ시푸드 4% 강세입니다. 3,315원. 사조대림 3% 올라가고요. 지금 동원수산도 2% 강세 5,820원. 한성기업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늘 수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올라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종목들 자체가 좀 동전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0원도 안 되는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투기성 좀 매수세 정도가 유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여행주가 좀 올라갑니다. 지금 참 좋은 여행이 21% 급등합니다. 7,3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노랑풍성도 지금 15% 급등합니다. 6,650원 선.
지금 여행주들 그리고 세종도 1.5% 상승 중이고 레드캡도도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행주 내에서는 이제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정도가 좀 두 자릿수 상승률을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오성첨단 소재가 각각 3%, 2%, 1% 올라갑니다. 다만 상승 탄력은 그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올라갑니다. 자이글이 지금 29% 넘게 급등을 하고 있네요. 지금 상한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테크도 지금 5% 강세고요. 그밖에 VT, 소프트셋.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도 여러분이 아시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아니면은 이제 셀 쪽 업체들이라기보다는 이 소형주 쪽에서 일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만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바이오 쪽도 흐름이 좋은데 지금 펜젠 15% 급등합니다. 5,760원이고요. 한미약품이 7% 강세입니다. 36만 1,500원. 보령이 3% 강세로 11,180원. 종근당 그리고 대웅제약이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녹십자도 1% 올라갑니다.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한미약품 상승세가 좀 눈에 띄죠.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 나노엔텍, 뭐 디알텍,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이 3% 강세고 알파녹스도 17%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루닛 2%에서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넘어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556억 원 매수 5위고요. 외국인과 기관 어제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784억 원, 784억 원 역시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294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6억 원, 5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4원 30전 상승한 1,375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좀 잘 버텨주네요.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확실하게 다 가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이게 종목 장세입니다, 지금. 예.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셨듯이 여행 관련주도 다 가는 게 아니고 빠지는 놈은 심하게 빠지는데 어쩜 그렇게 두 개를 콕 집으셨어요? 참돈하고 어디? 도랑? 풍선이요. 야, 이러다가 이거 유혹 생기시겠는데 바로 유튜브 하나 파가지고 월 한 50만 내세요. 뭐 큰 돈 아닙니다. 이걸로 그냥 뭐 매달 5천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 이것도 장사 되겠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 피 봤는데 네. 지금 또 빛의 속도로 다 파악하신 것 같은데 개장 초 흐름이 어떻게 특징이 지어집니까? 일단 뭐 어제 강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일정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시간대인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9시 7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9시 30분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처진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지금 봐야 될 중소형주들이 몇 개 좀 보여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 만약 해리스 쪽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신재생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혹은 풍력 쪽은 좀 보셔야 될 거거든요. 이제 풍력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CS 베어링과 CS 윈드는 너무나 잘하시는 기업이라서 이것을 좀 제외하고 다른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SK 이터닉스와 금연 그린 파워라고 하는 이제 중소형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금연 그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출발하고 나서 지금 10% 이상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에 가장 어떤 고민이 뭐였냐? 수주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3분기 들어오면서 수주 잔고도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수급이 이제 모이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시세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에서는 지금 해리스 쪽으로 조금 우세한 쪽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만약 이쪽에 공감대가 형성해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 단의 종목군들보다는 이렇게 중소형주 단 안에서의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SK 하이닉스 어제 6.5% 가량 오르고
오늘도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21선만 가면 밀리네. 이 엇갈리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확실히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SK하이닉스도 이게 동맹이 워낙 강하잖아요. 뭐 거기다가 뭐 6개월 더 빨리 앞당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못 버리니까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못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죠. 삼성전자가 안 된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안 된다는 것을 글쎄. 인지하시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지고 가시는 건데. 저도 손절 못하고. 아니 뭐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 지금 많아요. 네, 엔건지뿐만이 아니라 그러신 분들 많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될 줄 알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오히려 더 머릿속을 좀 복잡해지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못하니까 TSMC 쪽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도 풍겼고 아하. 저 HBM에 예. 대해서도 일단은 또 조건부 승인 그 이상의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SK하이닉스에는 호재였죠. 첫 번째 엔비디아가 또 상승했다라는 것. 두 번째 최태원 회장을 통해서 HBM4 네. 양산 일정을 6개월 앞당겨달라고 그러니까요. 했다는 이야기.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거죠. 우리는 HBM3 8단 12단도 못하는데 저기는 HBM4 벌써 갔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는 지금 참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들고 있으면 그래도 믿음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소부장 쪽에서 지금 처지고 있는 쪽. 대표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네, 아닌가 싶어요. 네. 한미반도체도 걱정은 안 해요. 어차피 독점적인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왜 다른 반도체 종목분들 갈 때 이스페타시스는 이렇게 처지지? 유상증자가 나오는 것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전고체 배터리 혹은 이제 관련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제이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정말로 이 제이오라고 하는 그룹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면 이수그룹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 5거래일 만에 지금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고점 대비 지금 30% 가깝게 좀 빠진 상황. 네.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설사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비중을 저는 줄이시는 게 맞다. 지금 결국엔 가는 기업만 가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일단 반도체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SK하이닉스를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네네. 제가 나올 때마다 좀 이야기를 그러게요. 드리는 것 같아요. 네. 한미 반도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법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전략을 좀 세우실 분들은 전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자라는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굉장히 좋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뭘 이렇게 좀 좋다 싶으면 또 이제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다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끝물일까가 늘 이제 두려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민폐가 되니까. 예를 들면 인도 증시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금년 초부터 과한 거 아닌가 했는데도 쭉쭉쭉쭉 더 왔는데 맞아요. 최근에 또 인도 증시에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봅시다 했는 그때가 또 방송 타이밍이 또 꼭지였어요. 뭐 그런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또 조선 다룰 때는 여러 가지 업황이나 뭐가 다 나쁘지 않게 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반등의 조짐은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조선주들은. 시간을.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간을 갖고 있느냐? 지금 조선사들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네. 올라가려면 예. 이제는 속도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적자폭을 개선하는 그 속도보다 이제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수주잔고는 늘어나고 있음에 아직 이번 분기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 숫자만 놓고 보면 장사 잘했네. 이들이 정말 말한 대로 잘 개선을 했네 라고 하지만 주가는 요지부동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력기기도 교체 주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거든요. 예.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에서 자꾸 이제 환경 규제를 계속 타이트하게 맞춰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되는 배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주 잔고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어떤 배를 수주를 받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늘고는 있어요. 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조선사 너네들이 항상 수주했다 그 이야기한 것들이 재무제표에 녹아서 우리에게 확신을 줘야지만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3분기는 일단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분기 실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 약 2달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수주 잔고가 여기서 삐끗하지 않고 계속 쌓인다? 당연히 지금의 조정을 저는 이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섹터 중에 잘 안 가는 섹터가 몇 가지 있는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설마 갈까 하다가 사요. 그럼 그때부터 안 가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는 그냥 내년 여름까지 그냥 바라보시는 게 맞다. 지금 당장 왜 빠져요? 왜 이거밖에 안 올라요? 이러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만약에 조선주를 선택을 하셨다면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를 하시고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 뭐 여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신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